169명 의원의 편지, 소년원 의혹엔 사진입니다. 네, 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호남 민심을 공략하기도 하고 소상공인도 만나고 요즘 정신없이 굉장히 바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김형 기자, 이 민주당 의원이 전체 169명이나 되는데 이 전부한테 편지를 썼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A4 3장 분량의 편지인데요. 이게 정말 뭐 이메일을 통해서 보낸 게 아니라 정말 의원실 일일이 봉투에 담아서 의원실에 배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의 동지 이재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보냈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친필 사인도 담아서 이렇게 함께 보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의 편지였는지 이재명 후보 측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요약해 보면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을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해나가자라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의 의원들이 주력 부대이니까요. 그 의원들을 외면하고 같이 혼자 가실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같이 가보자.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에 대해서 의원들이 앞장서서 내려놓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선대위원장직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지역으로 가겠다, 조직을 돌보겠다라고 선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각 편지마다 시작을 할 때 존경하는 땡땡땡 의원님 이렇게 굉장히 성의를 다한 편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편지 내용 저희가 요약을 좀 해드리면은 철저하게 반성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이게 주요한 내용입니다. 작은 성과들에 취해서 자만해온 이재명 나부터 반성하겠다. 앞으로 90일 동안 다 같이 이재명이 되어서 원팀으로 대선 치르자. 이런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어떤 그 메머드급 조직보다는 이재명 개인을 앞세운 어떤 선거운동을 좀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의 이제 좀 메머드급 그 조직을 항상 좀 비판하는 발언도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는 좀 의원들에게 좀 간곡한 어조로 함께 해달라 이렇게 좀 요청을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지금까지 보여준 이재명 후보와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이재명 후보가 쓴 이 편지 3장을 이제 직접 한번 봤는데 보니까 제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재명이 돼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 혼자 힘으론 부족합니다. 이런 이 문구들이 굉장히 눈에 쏙 들어왔는데 좀 애절한 느낌도 있습니다. 소종섭 위원님, 네. 이 이재명 후보 이 편지 3장이 좀 절박한 마음이 한껏 담겨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편지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네.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의원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편지 지난번에도 보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내고 굉장히 좀 어쨌든 같이 힘을 모아서 좀 이 대선을 잘 치릅시다라는 그런 의지, 네. 그런 마음 이런 것은 충분히 읽히는데 특히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쪽을 지지했던 의원들 최근 제가 엊그제도 이렇게 좀 보니까 네. 마음들이 아직 안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와 좀 네. 빠른 시일 내에 만나는 자리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났을 때도 지난번처럼 찻집에서 30분 대화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점심이나 저녁 같이 하면서 좀 막걸리도 한잔 하고 이러면서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좋은 모양을 좀 보여주고 그런 뒤에 어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호남을 중심으로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그게 안 되면 상당히 좀 이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선대위 자체가 윤석열, 김종인, 이준석 체제가 갖추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대선에서의 환경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여전히 높은 이런 부분 속에서 이재명 후보로서는 전체적으로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의 이른바 이 화학적 결합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도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제가 보기에는 보여요. 선대위에 여러분들이 참여도 하고 했지만 네. 밑에서 실질적인 그런 것들이 잘 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런 편지를 보내는 부분도 좋은데 그것과 함께 실질적으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좀 의원들과의 어떤 좀 진솔한 네. 이런 자리 이런 것들을 좀 빨리 가지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그러면서 일단은 집토끼부터 좀 강하게 좀 잡고 네. 그래야 이제 그다음에 중도층으로 나가는데 최근에 호남 행보를 쭉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표로 탁 밀착 있게 좀 붙기 위해서는 그런 후속적인 부분이 반드시 좀
뒤따라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릴게요. 아까 이 말씀을 하신 게 이낙연계 의원들이 아직 이 마음이 동하진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낙연 전 대표랑 좀 만나는 실질적인 마음을 얻으려는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이재명 후보는 만나고 싶을 것 같은데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아직 마음의 준비가 뭐 안 된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럼 삼고철회를 해야 된다는 뭐 이런 말씀일까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전남을 그 4박 5일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이낙연 전 대표와 뭐 그쪽에서 만날 가능성 등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죠.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측에 좀 취재를 해봤어요. 네. 아유, 취재를. 네. 그런데 그쪽에서 당시에 이제 경선 캠프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았던 몇 네. 분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어쨌든 이재명 후보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을까? 저도 참 그게 의문스럽던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서로 간에 약간 불신이 또 쌓이는 거예요. 네. 예,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아니 공식적으로 요청도 안 해놓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 두세 다리 건너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서 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또 언론은 보도가 되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응하지 않은 것처럼 나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는 것들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땐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와 좀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좀 여러 가지를 좀 푸는 그런 좀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기자들이 지금 상당히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소종섭 의원께서 직접 취재를 해본 결과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집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좀 내부 결속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유호정 기자. 오늘 오전에는 윤석열 후보 모교죠. 이 서울대에서 강연도 하고 또 오후에는 윤 후보 발언이 논란이 됐던 이 청약 가점에 대한 이 관담회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전에 서울대에서 초청 강연을 했는데요. 경제정책 철학을 밝히고 학생들과 토론을 가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정치권에서 청년 패션 아이템 하면 후드티가 된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후드티를 입고 청년들을 만났는데 네. 이 대표도 오늘 대학생들을 만난다고 여서인지 저렇게 후드 직업을 입고 등장을 했고요. 네. 이 강연에서 얼마 전 본인이 한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나왔거든요. 네. 표 얻으려고 존경하는 척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다. 맥락이 무시됐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뭐 우리 국민의 집단지석 수준을 무시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후엔 주택 청약 간담회를 갔는데요.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2040 무주택자 청년들을 만나서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듣고 본인의 공급 정책을 제시할 예정인데요. 경쟁자인 윤석열 후보가 과거 TV 토론회에서 주택 청약 통장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 집이 없어서 만들지 못했다라고 네. 답변을 하면서 청약 통장을 좀 잘 모르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를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오늘 오전에 갔었던 이 서울대 강연도 금융경제 세미나 강연이고 또 이 주택 청약 부분이고 또 역시 이 서민 경제와 관련한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쨌거나 뭐 경제 쪽에 좀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수아 기자. 이 정책적인 부분 말고 이 본인에 대한 어떤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입니다. 네, 앞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재명 후보가 소년원에 다녀왔고 전가를 숨기려고 생년원의를 바꿨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이 가세연 운영자 중 한 명이죠. 김용호 씨는 본인의 SNS에 소년공이 아닌 소년원이라는 제목으로 이 후보의 어릴 적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는데 이 관련해서 이 후보 열린 캠프 측이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이 허위 사실을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의 자료고요. 이거 사실 김혜경 씨 낙상 사고 관련 논란이 있을 때도 나왔던 형식의 자료입니다. 여기를 보면요. SNS에서 이 후보자가 이 초등학교에서 퇴학당했고 범죄자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이미 인터넷에 초등학교 졸업장이 공개돼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후보 졸업장 사진이 첨부돼 있고요. 이 소년원 관련 기록이 없다는 점도 이미 다른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다면서
강용석, 김용호 씨에 대해서 어제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가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는데 한 언론사 유튜브 방송에 어제 출연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 본인의 소년공 시절 함께 공장에 다니며 검정고시 준비를 했던 친구들과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소년공이 맞다, 반박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네. 그런데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가짜 뉴스 말고 이 구설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저희가 며칠 전에 이재명 후보가 이 비천한 집안 출신이다라고 얘기한 게 좀 논란이 된다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어요. 네, 전북 메타버스 일정에서 나온 얘기였죠. 네. 비천한 출신이라서 주변에 뒤지면 더러운 것이 많이 나온다라면서 최근 조카나 친형 등 이 가족사 논란에 대해서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 야권에서는 집안이 비천하다고 이 형수에게 욕설을 하고 살인자를 변호하진 않는다. 감성팔이다, 물타기다 이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제 다시 이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는데요. 나처럼 험한 환경에서 태어나도 치열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 진흙 속에서도 꽃은 핀다는 의미지 가난한 서민 삶이 비천하다고 표현한 것은 아니다. 라면서 폄훼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감성팔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의 과거 험악하고 어려웠던 삶 자체가 비판의 요인이 되니까 그 점을 나름 설명한 것이다. 제 입장에서는 그 지적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감성팔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내 입장에서는 그런 지적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뭐 물러서지 않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이재명 후보 뭐 반박도 하고요. 가짜 뉴스에 대해서 고발 조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굉장히 지금 바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옆에서 가장 큰 힘이 돼주는 사람, 글쎄요, 제 생각에는 아마 아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